잠깐, 어르신. 여기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대기구역입니? 혹시 길을 잘못 들으신 건 아니세요? 한껏 날이 서 있는 목소리가 들리자 정윤호는 마스크 위로 살짝 드러난 눈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튼튼해 보이지만 오래된 야상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헌색이 역력한 작업용 바지 차림이었다. 오른손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 댁이 어디신지 자격증명은 있으신 건가요? 작은 키에 안경을 쓴 관리 담당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옆에는 간호사 두세 명이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윤호의 뒤에서 낡은 배낭을 맨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진찰받을 수 있어요? 엄마 말로는 오늘 무료 진료가 있다고 해서. 맞죠? 소년의 얼굴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박재현은 소년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서 진찰받으러 오신 거라면 환자 접수처는 건물 반대편입니 그런데 어르신이 봉사자로 오신 거라면 조금 곤란합니. 네? 윤호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물었다. 곤란하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찾는 자원봉사 의료진은 현역 의사나 현직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입니? 그래야 장비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윤호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소녀는 그 표정을 보며 걱정이 스치듯 보였다. 할아버지, 그냥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박재현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원로분께서 자원봉사하러 오신 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가 좀 흠. 이 정도시면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응급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주변 간호사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자원봉사로 출근한 의사들이 이미 여럿 있었고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를 돌보느라 분주했다. 그런 와중에 처음 보는 고령의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나선다면 의심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윤호는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목소리를 차분히 내렸다. 자원봉사라고 해도 제가 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들었거든요. 그러자 박재현은 고개를 돌려 간호사 쪽을 한번 흘끔 보았다. 네, 물론 손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임상 경력이 풍부하고 지금도 수술 장비나 간단한 처치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예전부터 의학 공부를 조금 하셨다고 해도 지금 당장 복잡한 수술이나 처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 조용히 윤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자. 여기서 계속 서 있으면 민폐일 것 같아. 윤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지훈아. 혹시 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니? 박재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도움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괜히 어르신께서 무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 책임도 있고 환자도 곤란해지고요. 윤호는 한 발 물러나듯 자세를 낮추며 공손히 말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일을 못하더라도 환자 안내나 간단한 상처 소독 같은 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돕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박재현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어르신은 뭐야?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좀 난처하겠다. 반장님이 어르신 쫓아낼까봐.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른 간호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격증 없는 봉사자는 일단 받지 말라고 들었는데 혹시 허드렛일만이라도 시켜야 하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몇몇 봉사자들은 떨어져서 기웃거리며 구경했다.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기 전에 박재현은 결심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그러나 환자 안내 봉사도 젊은 친구들이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굳이 힘들게 이곳에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게다가 지금은 청력 테스트나 의사 자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 어르신께서 병력이 화려하다고 해도 서류 없으면 곤란한 게 현실이라서요. 소년 지우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의사셨다는데. 순간 주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박재현은 코웃음을 치듯 툭 쳤다. 의사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윤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예전에 서울에서 일했었지요. 꽤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 서울이라면 병원이 엄청 많습. 게다가 꽤 오래전이라고 하시면 지금은 거의 정년 퇴직하신 거죠. 현역 은퇴 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났을 텐데요. 윤호는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목소리를 낮췄다. 정년 전에 잠깐 해외에서 일하던 기간도 있고.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 박재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그냥 일반인이시라는 거잖아요. 현재 의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면허 유지가 안 되신 분이면 여기서 의료 행위를 하실 수도 없고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성 봉사자가 살짝 다가와 머뭇거렸다. 이름표엔 김민정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박재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증빙 서류를 요청해 볼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어르신이 정말 예전 의사셨으면 간단한 봉사는 맡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병원에 계셨고 면허 유효 기간이 남았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으신지. 윤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여행을 오래 해서 사실 면허증 같은 건 갱신을 못했습. 직접적으로 진료를 보겠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 편히 생각해 주세. 여행이라니. 박재현이 한심하다는 듯이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자, 다들 들으셨죠? 이분은 그냥 여행하다가 들르셨나 봅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 사이에 지훈의 손이 윤호의 옷자락을 더 꽉 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그냥 가자. 나 여기 분위기 너무 무서워. 윤호는 엷게 미소 지으며 소년을 안심시키려 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혹시 필요 없으시다면 우리도 그냥 물러가면 되니까. 자, 잠시만 기다려보자.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저 나이에 무슨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말도 안 돼,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야지. 그 말들이 하나하나 뾰족하게 윤호의 등을 찔러대는 듯했다. 그러나 윤호는 여전히 담담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다. 나이가 들면 뭔가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힘들다는 세간의 통념. 그 편견에 맞서는 일은 끊임없이 그의 길을 막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박재현이 결국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눈짓을 주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 여긴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환자 접수처로 안내해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여기까지입니. 윤호가 작게 한숨을 쉬며 알겠습. 굳이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으니 혹시라도 정말 필요하시면 그때 불러주세. 그냥 대기실 한쪽에라도 앉아 있어도 될까요? 대기실이요? 박재현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이 근처에는 자원봉사자와 환자를 위한 공간밖에 없음. 어르신이 굳이 이 공간에 계시려면 환자 보호자로 오셨다는 확인이 있어야 해요. 혹시 그 손주가 환자인가요? 지훈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저 건강해요. 그냥 할아버지랑 여행 중인데 오늘 여기서 봉사를 해볼까 해서 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봉사자로 들어오는 것도 손주가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네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시간을 뺏길 수 없음. 윤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훈에게 부드럽게 손짓했다. 가자, 지훈아. 여기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괜히 억지로 머물 이유는 없겠지. 그렇게 둘은 뒤를 돌아 나가려 했지만 문득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다. 바깥쪽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누구 없어요?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그 목소리는 건물 밖에서 들어오는 듯했다. 김민정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갔다. 박재현도 급히 따라갔고 다른 의료진들도 서둘러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윤호와 지훈 또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나이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김민정이 빠르게 맥박을 확인하고
복부를 살짝 눌러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통증이 극심해 보이는데. 이거 맹장염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반장님,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멀어요. 어떻게 하죠? 박재현은 휴대폰을 급히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흔들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아, 이쪽은 신호가 안 잡혀. 빨리 건물 안에 있는 유선 전화로 119에 연락해. 주변 간호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외곽 지역으로 옮긴 임시 클리닉이라서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았다. 결국 한 명이 멀리 뛰어가며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그는 배를 움켜쥔 채 몸을 비틀면서 숨쉬기조차 어렵다는 표정으로 신음을 내질렀다. 얼굴빛도 창백해져 갔고 맥이 가늘게 뛰는 게 육안으로도 드러났다. 김민정은 다급히 말하며 박재현을 쳐다봤다. 반장님, 이분 금방 쇼크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수액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이게 맹장염이 맞다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임시시설에서 수술 같은 건 절대 못해요. 박재현도 안절부절 못하며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지. 그리고 아, 망할. 설비가 충분치 않으니 아무것도 못해. 라며 초조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에는 임시 처치용 간단한 도구와 구급약품밖에 없었다. 작은 소독실이 하나 있고 기초적인 수술 도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윤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실례합니 저기. 제가 잠깐 환자 상태를 살펴봐도 될까요? 박재현이 돌아서서 그를 발견하자 그 즉시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 어디서 배우지도 않은 분이 함부로 만지면. 그러나 김민정이 조금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윤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어르신이 의사셨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정말로 진찰이 가능하신가요? 윤호는 무릎을 굽혀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갔다. 환자의 이마와 손목, 복부를 차례로 살폈다. 복막 자극 증상이 보이네요. 통증이 오른쪽 하복부 중심으로 아주 날카롭게 번지는 듯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탈수 증세가 심한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 수술이라니요? 박재현이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농담하세요? 여기서 무슨 수술을 해요? 설비도 없는데. 윤호가 담담히 대답했다. 저도 압니 하지만 저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맹장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어요. 조금만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퍼지고 쇼크 상태가 더 심해질 겁니. 시간이 없어요. 김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구급차 부르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당장 여기서 절개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피치 못하면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분이 쇼크로 위험해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여기서 수술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책임 소재가 심각해질 텐데. 어르신이 정말 의사가 맞긴 해. 윤호는 주변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환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환자에게 말했다. 조금만 참으세.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 그 모습에 환자는 간신히 눈을 뜨고 희미하게 뭔가를 중얼거렸다. 제발. 살려주세. 김민정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소독약과 기본적인 봉합 세트, 그리고 거즈와 가위를 급히 챙겨왔다. 어르신, 그래도 마취약이랑 필요한 도구가 너무 부족해요. 국소 마취밖에 안 되는데 환자가 버틸 수 있을지. 윤호는 짧게 대답했다. 못 버티면 더 위험해짐니. 박재현이 여전히 냉담한 얼굴로 소리쳤다. 아니, 이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무슨 재간으로. 어르신이 정말 책임지실 거예요? 윤호는 조용히 올라섰다. 제가 책임지겠습. 다만 이분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정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다들 물러나 주세요. 마취용품과 거즈, 멸균된 장갑부터 찾아오세. 수술용 스크럽은 없으니 소독용 알코올이라도 최대한 구해오고요. 분위기는 일시의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지금 이곳은 제대로 된 수술실이 아니 환자가 깨끗하지 않은 바닥에 누워있고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눈앞의 환자가 곧 위험해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움직였다. 그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서로 깨끗한 수건을 찾으세. 그리고 일회용 비닐 장갑이라도 몇 개 준비하시고. 가능한 한 소독약으로 손을 많이 씻어야 합니. 환자의 상체를 조금 높여서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세.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보여도 그 순간만큼은 전문의의 권위가 흘러나왔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나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그의 말에 따라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지훈아. 윤호는 손주를 돌아봤다. 이 근처에 깨끗한 물이 있을 테니 일회용 컵이나 그릇을 좀 구해와 주겠니? 지훈은 불안해하면서도 네 하고 힘차게 대답하곤 재빨리 주변을 뛰어다니며 물을 찾기 시작했다. 박재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김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반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이 어르신이 의사였고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일단 믿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가만두면 환자가 더 위험하잖아요. 박재현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내쉰 뒤 떨리는 손으로 헤어캡처럼 사용할 수 있는 비닐과 남은 장갑을 꺼내 윤호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쓰시죠, 저. 제발 환자 좀 살려주세 책임은. 일단 나중에 제가 같이 지게습. 윤호는 그제야 짧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곧장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마취용 주사도 몇 개 없었고 정확한 장비도 너무 허술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필요 최소한의 조처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환자의 옷을 걷어 오른쪽 하복부를 노출시킨 뒤 거즈와 알코올로 몇 번이나 소독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국소 마취 주사를 놓으며 최대한 통증을 줄이려 애썼다. 환자는 비명을 지르듯 크게 숨을 뱉었지만 윤호의 차분한 안내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야? 어르신 손이 떨리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긴급하게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클 수도 있는데. 걱정과 의혹으로 가득 찬 속삭임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호는 묵묵히 절개 부위를 찾고 지극히 조심스럽게 메스를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집중으로 가득했으며 손놀림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정은 살짝 숨죽이며 옆에서 도왔다. 그녀는 긴장감에 손이 떨렸지만 윤호의 침착함에 이끌려 점차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었다. 이 정도면 진짜 전문의가 맞는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필요한 기구를 건네고 지혈을 도왔다. 거즈 좀 더 주세. 그리고 조명 좀 비춰주시고. 아, 됐습. 혈관 많이 안 다쳤고 다행히 바로 맹장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윤호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나 무리 없이 수술 과정을 이어갔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긴박한 시간이 흐른 후 결국 문제를 일으킨 충수돌기를 잘라내고 지혈과 세척을 거쳐 봉합에 들어갔다. 환자는 중간중간에 통증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주위의 간호사들이 지지해주고 윤호가 틈틈이 조금만 참으세 호흡을 길게 내쉬면 통증이 덜합니다라고 부드럽게 안내해준 덕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마침내 봉합이 끝나고 윤호는 지친 숨을 내쉬며 살짝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겁니. 지금 해놓은 조치는 응급조치일 뿐이니 상태를 봐가며 더 정밀한 처치가 필요해요. 그제야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 섞인 탄성을 내질렀다. 진짜로 맹장 수술을 해내셨네. 그걸 어떻게? 대단하다. 어르신이 가짜였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 환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술 취한 사람처럼 힘없이 몸을 가누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윤호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다행입니? 김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저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외과를 하셨던 건가요? 이 정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걸 보면 정말 옛날 외과 과장님 정도 되셨던 거 아니에요? 윤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에이, 그냥 오래전에 배웠고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 요즘은 의료 환경이 달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저 급한 불만 꺼놓은 거죠. 주변에 있던 박재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멍하니 수술 과정을 지켜보다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런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이 정말 수술을 해냈다고? 김민정이 빛나는 눈으로 박재현을 돌아봤다. 반장님 보셨어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나중에 꼭 이력 좀 여쭈어 봐야겠어요. 이봐요, 김 간호사.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일단 마무리부터 잘 하자고. 박재현은 목소리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는 당혹과 미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제야 원거리에서 뛰쳐나갔던 다른 봉사자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반장님, 구급차 이제 불렀어요. 곧 도착한답니? 환자 상태는요? 박재현은 언뜻 윤호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응급수술을 여기서 하셨어. 일단 지금은 안정된 것 같다. 새로운 봉사자는 깜짝 놀라며 아니 누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김민정이 환히 웃으며 이 어르신이요. 지켜보세요. 완전히 프로페셔널이셨어요. 라며 흥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락된 급박한 응급 상황 뒤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떨떨해했다. 박재현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병원이 아닌 임시시설, 그것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진행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다. 한참 후 김민정이 긴장을 풀며 윤회에게 물었다. 혹시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아까 서울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예전 외과 명의들 리스트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싶어서요. 어르신처럼 응급수술을 이렇게 해내시는 분은 흔치 않잖아요. 윤호가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정윤호라고 합니. 그냥 옛날에 서울 광화문 근처 병원에서 근무했고 그 후에는 해외 봉사도 조금 다녔습. 그러자 김민정이 머리를 갸웃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도했다. 죄송해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서. 혹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그 유명한 정윤호 교수님? 옛날에 대형 병원에서 기조실장까지 하셨다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은퇴한 할아버지입니. 윤호는 손을 저었지만 주변 간호사들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그분 맞는 거 아니야? 해외에서도 여러 번 수술 봉사를 하셨다는 신문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같아?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박재현도 못 이긴 척 귀를 기울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전혀 신호가 안 잡히는데. 만약 정말 그 유명한 정윤호 선생님이라면 그는 어딘가에서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오른 듯 살짝 눈빛이 흔들렸다.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파견 의료봉사 중에 긴급수술로 현지인들 목숨을 많이 구했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서울 대형 병원에서 외과 과장도 지내셨다던데. 설마 진짜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건가? 윤호는 굳이 부인하지 않고 다만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한 건 아니고 팀 전체가 함께한 일이었어요. 제가 앞장섰던 건 맞지만 혼자 힘으론 아무것도 못했죠.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개 촌부처럼 보였던 노인이 바로 그 전설적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혼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습에 아까까지만 해도 윤호를 내쫓으려던 몇몇 봉사자들은 괜히 눈을 피했다. 박재현은 더욱 침묵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수술의 완벽함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놓지 못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정말 그 정윤호 박사님 맞다면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죠? 정식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름만 대도 어디든 모셔가려 할 텐데요. 대형 병원에서 큰 자리도 하셨다면 은퇴하셨더라도 부유하셨을 거고. 김민정은 대놓고 반박했다. 반장님, 그건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꼭 돈이나 명예를 위해 사시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박재현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윤호에게 다시 질문했다. 어르신, 아니 박사님,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이세요? 윤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야 뭐.
이름이 같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딱히 숨길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 의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여행을 다니며 지냅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 허름한 차림으로 여기 와서 봉사를? 글쎄요, 저는 그저 사람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돕고 싶다는 마음뿐입니. 주변에서 웅성대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민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우리 모두 들었죠? 이분이 정말 그 유명하신 정윤호 선생님이실 가능성이 많습. 그리고 직접 응급수술로 한 분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요. 비로소 곳곳에서 존경 어린 시선이 윤호에게 쏟아졌다. 몇몇은 아까 괜히 무시했네 하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라고 막 대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라며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박재현은 어느새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 천천히 윤호 앞으로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제가 아까 심하게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 저는 단지 저희가 준수해야 할 규정 때문에 그랬던 거고.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럴 수 있지요. 마음 상하지 않았습. 요즘은 임상행위를 함부로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 알고 있었습.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시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박재현은 괜히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렇다고 해도 죄송합니. 제가 많이 무례했어요. 어르신 옷차림만 보고 그냥 별다른 도움도 안 될 것 같다고 단정 지었으니까요. 윤호는 이미 지났어요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지금 환자분이 안정을 되찾았다니 그게 다행이죠. 얼른 병원으로 가서 추가 치료받으면 좋겠습. 마침내 도착한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해갔고 의료진들은 안도하며 땀을 닦았다. 김민정이 아직도 활짝 웃으며 윤호를 향해 물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자원봉사자로 공식적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간단한 서류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저야말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 윤호는 잠시 말없이 웃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온정이 있었다. 좋습,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갈게요. 이번에는 박재현이 먼저 나서서 큰절할 듯 허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 우리도 사람 손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 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 그 순간 무거웠던 공기가 풀어지는 듯 했다. 주변 봉사자들도 한 사람씩 고개를 숙이거나 박수를 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전에 이게 뭐야? 저 어르신은 왜 왔대? 라고 수군거리던 분위기가 어느새 180도 바뀌어 있었다. 소년 지우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윤호는 손주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고맙다, 지훈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에 조금 공부했을 뿐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 돕게 돼서 기쁘구나. 바로 그때 김민정이 저 혹시나 해서 하며 건물 안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는 닳아버린 컴퓨터를 두드리며 간신히 로딩을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인터넷 연결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검색되면 보여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서서히 모여들었다. 아까 정윤호 박사님이면 분명히 해외 봉사 사진이 있을 텐데. 맞아, TV 다큐멘터리에도 잠깐 나왔다고 들었어. 짧은 끊김 끝에 김민정이 찾았다 라고 소리쳤다. 오래된 신문기사 스캔본처럼 보이는 사진에 중년 시절의 윤호가 수술복을 입고 여러 의료진과 함께 웃고 있었다. 아래에는 큼지막하게 해외 의료봉사로 빛나는 한국 외과 전문의 정윤호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다. 와. 김민정은 그 화면을 주위에 있는 봉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정말 똑같으시다. 혹시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이마 주름이나 눈매가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대? 진짜 전설적인 분이 여기서 응급수술을. 우리가 오늘 엄청난 장면을 봤네. 남몰래 비웃던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졌고 박재현은 한결 공손해진 태도로 윤호에게 다시 인사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정말 예의 없이 굴었어요. 죄송합니. 그리고 고맙습. 환자를 살려주셔서. 윤호는 고개를 숙여 답례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사란 원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 옷차림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주위는 먹먹한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 같지만 현장에서는 늘 잊히곤 하는 말이었다. 김민정이 슬며시 다가왔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예전 병원에 계속 계셨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은퇴 뒤에 떠돌아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윤호는 그 질문을 받고 눈을 가늘게 뜨며 추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 많이 편찮으셨어요. 같이 여러 군데로 여행도 다니고 쉬엄쉬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제 곁에 없어요. 김민정과 박재현은 순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쭈어봐서. 윤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 아내와 함께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병원에서 뛰어다니며 승진이나 명예만 쫓을 때는 몰랐던 것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조금씩 떠돌며 혹시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와주는 식으로 살고 있습. 저도 이제 제 건강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요. 지훈이 가만히 윤호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죠? 윤호는 미소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아주 많이. 그래서 같이 못 본 풍경들을 지훈이 너랑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잖니?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이들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토록 대단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 이제는 단순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뭉클하게 다가왔다.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상황이 되면 간단한 건강 상담이든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든 제가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돕고 있습. 오늘도 사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들른 거고요. 김민정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존경스럽습. 저도 간호 일을 하며 자부심을 느끼긴 했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을 보니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 윤호는 손을 내저었다. 그저 제가 배우고 얻은 기술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고 싶었던 거죠. 다만 지금은 이렇게 허술한 차림에 게다가 병원 서류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어디서든 늘 못 믿어온 존재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박재현을 잠시 흘끗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비난보다도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박재현은 뻣뻣하게 굳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저야말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처음에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쫓아낼 생각부터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어르신의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봤네요라며 속삭였다.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는 따뜻해졌다. 몇몇이 윤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윤호도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정말 유명 병원에서 계셨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었나요? 윤호는 차분한 어조로 그가 걸어온 길과 경험을 간단히 풀어놓았다. 물론 세부적인 영광이나 업적은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일했던 팀이나 동료들의 공로를 더 높이 쳤다.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경외심을 넘어 윤호와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그에게 자잘한 처치 방법이나 응급 상황 대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고, 봉사자들은 나이를 뛰어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변화를 보인 사람은 박재현이었다. 그는 줄곧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타입이었고, 봉사 현장에서도 격식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연로한 이가 수술을 하겠다니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윤호가 수술을 해내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뒤부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저는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힘이 없고 시대 감각도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를 차별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몸에 배었었나 봅니. 윤호는 괜찮습니다 하고 미소 지었다. 원래 세대 차이도 있고 경험도 다르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배운 기술이 쓸모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박재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핑계고 제가 그냥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어요. 여기 오려면 제대로 된 자격증과 깔끔한 복장이 있어야지라고. 너무 표면적인 것만 봤달까요. 저는 그냥 병원의 규율과 서류 절차에 익숙해져서 허술하게 보이는 걸 못 참았어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응급수술을 해내셨잖아요. 저는 그걸 막을 뻔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반장님이셨을 테니까. 박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젠 그 책임이라도 제가 같이 지겠습.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 주실 수 있다면 뭐든지 서류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제가 뒷받침할게요. 그러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호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곳에서 간단한 진료나 상담을 도울 동안에는 반장님이 제 뒤를 든든히 봐주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었다. 박재현은 그 손을 덥석 잡고 크게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이렇게 둘 사이에는 완연한 화해의 기류가 흘렀다. 주변 봉사자들과 의료진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껑충껑충 뛰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은 거죠? 아까는 저 아저씨가 무섭게 쫓아내려 해서. 박재현은 기분 좋게 웃으며 아저씨가 잘못했어. 미안해 꼬마야.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계셔주시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순수한 눈망울로 정말요? 할아버지 최고죠? 라며 자랑스러워했다. 그 후로 며칠간 윤호는 봉사 클리닉에서 간단한 진료와 처치를 도왔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조언을 해주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손을 거들었다. 병원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는 자제하고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사이에 박재현은 윤호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선생님, 오늘은 기초약품 재고가 부족한데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좀 이상한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처치하면 좋을까요? 윤호는 겸손하게, 자, 일단 환자 상태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이런 경우엔 이라고 답하며 그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눴다 그러면 박재현도 눈을 반짝이며 아, 그렇군요. 알겠습.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라며 순순히 수용했다. 김민정은 짬짬이 윤회에게서 외과 기초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봉합 기술이 늘 고민이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윤호는 옛날 방식이라 요즘 트렌드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초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라며 웃었다. 모두가 조금씩 배워가는 동안 클리닉의 환자들은 큰 문제 없이 치료받았다. 윤호는 한번 응급수술로 인정받은 뒤로 다른 환자들을 보살피며 세심한 검사와 쉬운 설명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원래 이곳은 방치된 지역 주민들이 찾는 곳이라 붐비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제대로 진료를 못 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윤호가 와서 돕자 조금씩 체계가 잡혀갔다. 며칠 뒤 이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잘 마치고 깁스를 한 채 배에는 간단한 보호대 정도였지만 돌아왔다. 그는 윤호를 찾아 곧장 달려와 큰 절을 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 윤호는 허둥지둥하며 아니 그런 큰 절까지 할 건 없고요. 병원에서 추가 치료 잘 받으셨나 보네요? 라고 되물었다. 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놀라셨습.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응급수술을 하셨다고.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민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정 선생님 실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라며 흐뭇해했다. 박재현도 환자 옆에서 거듭 사과와 감사를 표시했다. 저희가 대처가 부족해서 위험할 뻔했는데 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 말에 환자는 박재현을 흘깃 보며 웃었다. 뭘요? 그래도 이렇게 시설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 무료 진료해 주시는 것도 고맙죠. 다만 전 그날 배가 너무 아파서. 먼시. 죄송하지만 그땐 정신이 없어서 반장님이 어르신을 말리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박재현은 당황하며
아, 그건. 이라고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그땐 제가 잘 몰라서 어르신을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답니. 앞으로는 편견 갖지 않고 환자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환자는 조습, 이미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았고 반장님도 그 덕분에 깨달으신 게 많으니 앞으로는 다 잘 될 것 같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광경에 윤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마음가짐 하나가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몇 주 뒤, 윤호는 지훈과 함께 슬슬 떠날 준비를 했다. 짧게 머무른다는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오래 있었다. 그동안 대구 외과 봉사 클리닉에는 그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박재현을 비롯해 다른 봉사자들과 의료진들도 윤호가 떠나지 말기를 바랐지만 윤호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했고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라며 정중히 설명했다. 떠나는 날 아침, 박재현은 정성껏 포장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선생님, 별것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인데 여행하실 때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거예요. 윤호는 그 선물을 받으며 머쓱하게 웃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사과와 감사를 함께 전했다. 정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걸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그날 제가 선생님을 몰라보고 했던 행동들 평생 잊지 않겠습. 앞으로 어떤 분이 오셔도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윤호는 박재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 감사합니. 혹시 또 인연이 닿으면 어디서든 만나겠지요. 김민정과 다른 간호사 그리고 봉사자들도 작별 인사를 하며 선생님 또 오세요. 꼭이요.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훈은 고맙습니다 라고 두 손을 모아 인사했고 봉사자들은 오히려 지훈에게 너도 건강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며 응원했다. 윤호와 지훈이 가벼운 짐을 챙겨 클리닉을 떠날 때 주변에는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떠나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존경과 그리움을 보냈다. 출구를 나서면서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또 이런 봉사 클리닉이 있으면 갈 거죠? 윤호는 잔잔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필요한 곳에 들러서 돕고 싶거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말에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 햇살이 밝았고 그는 먼 훗날 자신의 기억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남을지 직감했다. 뒤에서는 박재현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작은 손짓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그 모습은 마치 따뜻한 가족처럼 보였다. 낮에는 햇빛이 밝게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날의 클리닉 분위기는 윤호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낯섦과 적대감과는 너무도 달랐다. 마치 세상 어딘가에 작은 싹이 돋은 듯한 기분이었다. 윤호와 지우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나가며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곳도 봐야 할 것들도 많다. 그러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길의 끝에는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봄바람이 한 잎씩 흩날리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하듯 윤호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겉보기만으로 과소평가한 적은 없으셨나요? 반대로 누군가가 드러내지 않은 숨은 재능을 발견해 놀라워했던 순간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다른 이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또는 과거가 화려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경험을 함부로 재단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숨은 고수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곤 함니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생사를 가르는 기술이든 마음을 치유하는 재능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이든 남다른 보물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 혹시 당신 곁에도 숨은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릅니.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응원해 주세.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빛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숨은 영웅일 수 있으니까요.